안녕하십니까. 해피하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1월 1주부터 3주간 국내 선물 파동 복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1월 1주부터 3주간의 국내 선물 파동을 같이 볼 텐데요. 장중에 신호가 나오는 경우 또는 장중에 신호가 없는데 눌림목 잡는 요령에 대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특히 신호가 출현했을 경우 집중적으로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1월 1주부터 3주 동안은요 변동성이 워낙 세서 출현 횟수도 총 22번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두세 번의 휩소 파동이 출현했는데요. 여기서 휩소 파동이란 우리가 매수나 매도로 진입했는데 막무가내로 손절나는 그런 신호가 아니라요. 최소 파동, 즉 한 박스 도달을 못하고 4틱 5틱 가고 시장이 고꾸라지는 파동이기 때문에 적정률은 대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영상 내용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지루하시더라도요 쭉 보시면 매매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일자별로 차트 보겠습니다. 자, 1월 2일 차트 보겠습니다. 2024년 첫날 장이 열렸는데요. 보통 연초에는요, 연초 효과라고 그래서 어떤 기대 심리가 반영이 돼서 통계적으로 보면 시장이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날 차트를 보면요, 갭 하락했다가요, 시장이 이제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일단 매수 신호가 나오기 전에 신호의 모습을 보면요, 메인 신호는 계속 매수 유지고요, 우리가 참고로 보는 장타 신호도 계속 매수 유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심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해야지라는 생각 하나, 그리고 보조 신호가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될 때 매수를 해야지, 그 구간이 당일 중심선 36035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보고 내가 진입을 했으면 개파락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매수세가 약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 갖고 우리가 대응을 했으면 36035 매수해서 그 윗단, 그쵸? 36095까지 일단 매수가 0.65p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국장이 열릴 때까지 시장을 쭉 지켜보니까요. 자, 이 구간이네요. 11시 2분이 되니까 보조 신호가 매도 신호가 나왔다가 보조 신호가 매수 신호가 11시 23분에 나왔죠. 현재 신호 체계를 보면 메인 매수, 장타도 매수.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매도를 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요. 이 매수 신호를 따라서 한다면 이날 시장의 중심선이요 36035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36035는요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쵸?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내가 낚시질을 하려면 매수이기 때문에 위로 가려는 힘이 세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36035 거기도 좋지만 전날 저기 마디가를 보면 그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36050 요 옥색선 자리죠. 그러면 이 매수 신호를 내가 따라서 한다면 중심선 36035나 36050이 좋겠구나. 그리고 단기로는 3095까지는 단타는 나오겠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시장을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쭉 보니까요. 이 구간이네요. 12시 반이 되니까 우리가 다시 원하는 자리가 또 오는 거예요. 중심선 36035 그리고 전날 종가 마디 3650이죠. 두 번 타점을 줬고요. 이날 수급을 보면 아침에는요. 갭 하락을 시킨 주 범위는 외국인입니다. 그렇죠? 수급은 별로 매수하고 우호적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 구간입니다. 자, 이날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 크로스 나는 구간이 1시 3분이고요. 1시 3분경에 마디가는 36115입니다. 그러면 1시 3분경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나 보니까 1시 3분경이 바로 이제는 중심선을 돌파하고 장기 추세선을 돌파하고, 그쵸? 이 하프 눌림목이죠. 361 땡땡 근처 요 구간부터 외국인하고 기관의 물량이 크로스가 나면서 시장이 4.85p 종가까지 365.35까지 엄청나게 갔는데요.
최소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더라도 우리가 요 구간이나 요 구간에 들어가서 여기나 여기 아니면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크로스가 났으니까 아니면 연초 기대지수로 좀 더 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다면 36220이나 36280까지는 우리가 끌고 가면서 추세로 큰 수익을 날 수 있는 구간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월 3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이날은 전날 나스닥이요 1.6% 하락을 해서요 갭 하락으로 일단 시장이 이제 시작했고요. 우리 매매 원칙 중에 하나가 장중에 보조 신호나 메인 신호가 나왔을 때 그 방향대로 하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메인 신호가 매도 신호가 출현한 게 8시 47분인데요. 이 구간을 가만히 보면 매도 신호 나왔을 때의 당일 마디가가요. 파란 실선 35940이고요. 자, 내가 좀 더 좋은 자리에 잡는다면 올라오면 전날 마디가가 요 자리죠. 옥색선 자리. 요게 35970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요. 메인 신호가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35970과 35940이다. 여러분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날 수급표를 보니까요. 일단 8시 46분 되니까 외국인과 기관, 외국인과 개인이 물량이 크로스가 납니다. 그렇죠? 외국인들은 나홀로 매도, 나홀로 매수를 좋아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매도세가 점점 강화되니까 이 수급표를 봤으면 이 신호가 진짜구나. 그러면 내가 35940이나 35970 또 그게 안 잡혔다면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따라갈 수 있었겠죠. 보면 35970, 35940은 여기 뭐 쭉쭉쭉쭉 많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점점 강해지면서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요.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면 장타신호 4인방 중에서 갑을병정 얘기했는데요. 얘가 정이고 얘가 병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을선이 무너지려고 그래요. 을선이 뭡니까? 35875죠. 을선이 무너지면 어디까지 간다더라? 갑선까지 가는 게 기본적인 파동이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보니까 자 10시 반 전에 벌써 자 갑선 자리가 35750입니다. 우리가 진입했던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 거의. 그치? 여기서부터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정도 파동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갑선이 마지노선이라서 갑선이 무너지니까 상상 초월로 어디까지 빠졌냐면 35440까지 결국에는 우리가 신호가 나와서 진입했던 구간에서 거의 매도가 5% 정도 매도 파동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월 4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이날은요, 전날 나스닥이 한 1.1% 빠져서요, 전날 매도 신호에 연장 파동으로 시장에 갭 하락하면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뭐 결과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장중 내내 메인 신호는 특별한 신호 없이요, 계속 매도 시장의 연속이었는데요. 장중에 신규 신호가 없기 때문에 관망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좀 더 수급을 보면서 대응하면 우리가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날 수급표를 좀 자세히 보면요.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 크로스가 나는 시간대가 10시 9분 10분대고요. 현재가가 그 당시 35150, 35160입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매수가 매도로 전환되는 구간이 어떻게 보면 매도 타이밍이다. 그런 개념으로 10시 10분경에 차트를 보니까요. 자, 10시 10분 보겠습니다. 자, 10시 10분 되니까 어차피 매도인데요. 어디서 진입할까? 10시 10분 경우에 마디 자리가 하프 늘림목입니다. 요 검정 점선이죠. 요 자리가 351.45 자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351.45 부근에 매도를 진입하고요. 외국인들이 이제는 주구장창 매도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간다면 35145 근처에 우리가 매도를 진입하고요.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35115까지는 단타.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계속 변치 않으니까 35150까지 한 박스 반. 그리고 끝까지 보니까 결국에는 34930까지 매도가 여기서부터 거의 2.2% 정도 파동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월 5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이날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1월 5일 밤에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 아주 중요한 날인데요. 전날 나스닥이 한 0.5% 빠져서 일단 시장의 방향은 매도인데 장 초반에는요 아주 와리가리 하면서 대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요.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일단 매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침 초반에는요. 보조 신호 매수, 메인 신호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매수 신호를 보고 따라했다고 가정하시면 매수이기 때문에 이날 중심선 35050이죠. 그리고 그 아랫단, 그쵸? 초록선 자리죠. 3550 둘둘이네요. 요 근처가 일단 매수의 영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윗단 35105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매수가 후다닥 0.5% 정도 파동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국장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 차트를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메인도 매도, 보조도 매도, 뭐 장타도 매도, 또 보조도 뭐 매수 매도 막 이렇게 번복이 나왔습니다. 10시가 넘으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10시 반 근처가 되니까 중국장이 그쵸 벼랑간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상방으로 왕창 떠버리니까 국내 선물이요 요동을 치는 거예요. 위로는 가는데 결국에는요 이날 중심선 35050을 뚫지를 못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중국장이 열릴 무렵에는요 국내 선물 대응할 때 조금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매도이기 때문에 그쵸? 쭉 보니까 자, 보조가 다시 매수해서 매도로 바뀌었으니까 이 구간에서는 그냥 34990이죠. 원래는 파동이 여기서부터 그 아랫단 34930까지 빠져야 되는데 중국장이 상방으로 틀어보니까 시장이 못 가고 여기서 아주 하염없이 그냥 거의 1시간을 헤맸어요. 이게 바로 34990하고 34960 매도가 거의 0.6% 한번 0.3%네요. 0.3% 짧게 한번 나왔고요. 자, 그리고 시장이 아주 지루하게 움직여서 쭉 지켜보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에 그쵸? 보조 신호가 매수 신호에서 매도로 바뀌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쵸? 자, 이 구간을 보니까 34990인데요. 자, 이 구간대 시간대가 거의 12시 50분대인데요. 수급을 보면 이날 거의 수급이 아주 외국인하고 개인하고 그냥 혼조가 돼서 아주 피곤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물량이 크로스나는 구간이 12시 58분이고요. 그때의 어떤 현재가가 34980입니다. 크로스 나는 구간이 34980인데 우리 차트에서 매도 신호 나오는 12시 50분대 그쵸? 요 구간대가 34990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이 크로스 날 때 그 구간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고 그 타이밍이 34990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는 아침에 못 간 파동이 여기서부터 한 박스 그쵸? 이제 오리지널 파동이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두 박스. 그래서 매도가 여기서 거의 매도가 1.25p 파동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항상 외국인과 개인,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 크로스가 나면서 시장이 방향을 잡으면 크게 가는데 서로 간에 물량이 혼조일 때는요. 아까처럼 이렇게 막 시장이 막 아주 괴롭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적에 외국인 기관 개인의 물량 크로스 나는 구간을 잘 따져보며 이날처럼 12시 58분 1시에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크로스가 나면서 하방으로 갔듯이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차트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포들의 물량이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참고해서 보셨다면 이날도 우리가 차트대로 하면 이만큼 1, 2 매도가 거의 1.26p 파동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월 8일 차트 보겠습니다. 이날은 보조 신호가 8시 45분, 메인 신호가 8시 51분에 매수 신호가 일단 출현했고요. 이날 시장의 중심은 34970이죠. 중심선 위에서의 매수는 우리가 신뢰할 만하다. 그런 개념으로 일단 시장을 봐야 되고요. 수급을 보면 아침에 갭 상승시킨 주범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외국인들이에요. 아, 그러면 외국인들이 갭 상승을 시켰으니까 한 번 정도는 위로 가겠구나. 그런 개념으로 일단 우리는 시장을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갭상승을 시킨 범인이 누군가 봤더니요.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외국인들이 갭상승을 시켰어요. 아, 외국인이 갭상승을 시켰으니까 최소한 뭐 단타는 나오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틱 차트를 보는 이유가 아침에 좀 더 순발력 있는 매매를 하기 위함입니다. 어쨌거나 외국인이 아침에 매수로 대응했고요. 보조 매수, 메인 매수이기 때문에 내가 매수를 한다면 가장 좋은 자리는요, 이 옥색선입니다. 당일 마디가 35025인데요. 35025는 안 왔어요. 왜? 매수세가 세서. 이럴 때는 내가 눈높이를 높여서 전날 마디가, 전날 중심선이 35050이잖아요. 그럼 35050부터 35095까지는 단타. 그리고 추세로는 35150까지. 그래서 매수가 거의 1포 파동 나왔는데요. 우리가 기술적으로 봐도요. 장타 신호 4인방 중에서 갑을 병정이 있습니다. 그쵸? 얘가 을이에요. 그쵸? 병, 정, 발행이 지지했으니까 하얀선 을까지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우리가 여기서 매수 1포 파동 나온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파동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국장이 열릴 때까지 시장을 쭉 보니까요. 자, 매수 유지가 되다가요. 이 구간이죠. 어쨌거나 현재는 메인 신호가 매수이기 때문에 보조 신호 매도 버리고 매수를 따라가는 구간이죠. 이 구간이 마디 자리로 따지면 이제 35025가 되겠죠. 그렇죠? 35025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35090까지 그리고 한파동도 35150까지 매수가 여기서부터 순간적으로 1.2% 정도 매수 파동이 나왔죠. 자, 그리고 이 매수 파동이 왜 나왔나 우리가 한번 참고로 보면은요. 자, 수급표를 보면 바로 요 구간입니다. 외국인과 개인의 물량이 크로스 나는 구간이 9시 36분이고요. 그 구간에 거의 종가가 34970입니다. 시간상으로 9시 36분 37분이니까 그때 보면 36분 37분에 외국인과 개인의 물량 크로스가 나고 우리 보조 신호 나온 게 9시 40분입니다. 그러면 벌써 외국인과 개인의 물량이 크로스가 나서 외국인이 매수로 대응했으니까 이 신호는 좀 따라갈 만하다. 그러면 내가 35025가 아니라 그 전이라도요. 이 구간이 되겠죠. 뭐 350 땡땡이라든지 이 구간에 따라붙어서 우리가 대응했으면 최소한 0.6%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국장이 열릴 때까지 시장을 쭉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이 구간이죠. 중심선 34970이 무너지고요. 메인 신호가 10시 59분 되니까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매도 신호 나왔을 때 34930은 마디 자리인데 그냥 마디 자리가 아니고요. 바로 전날 종가 부근에 형성됐다. 종가의 마디 자리가 34930입니다. 내가 그냥 신호대로 따라서 했으면 34930 매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뭐 단타를 대응하든 중타를 대응하든 34840 그리고 그 아랫단 생각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34780까지 매도가 여기서도요 거의 1.5% 정도 파동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하락 파동이 왜 나왔는지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면요. 수급표를 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이날 시장을 보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 크로스가 난 게 거의 10시 36분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 크로스가 난 게 거의 10시 48분, 49분대예요. 그리고 나서 하락이 가속화가 돼서 우리 차트상 10시 51분에 보조 신호, 매도 신호가 나온 거고요. 하락이 이어져서 이제 메인 신호가 10시 59분에 매도 신호가 나와가지고 시장이 우르르 하고 왕창 빠졌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1월 9일 차트 보겠습니다. 이날은 장 시작하자마자요. 그쵸? 보조 신호, 메인 신호 다 매수 신호가 나왔고요. 우리 매매 원칙이 장중에 어떠한 신호가 나왔을 때 신호의 방향대로 하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보조와 메인 신호가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우리가 만약에 장 시작 전에 따라갔다면 제일 만만한 게요. 빨간 선이죠. 352 빵빵이죠. 요 구간에 진입과 동시에 일단 갭상승이 크니까 무조건 35265까지는 가겠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시장을 대응했다면 352 빵빵부터 35265까지는요. 매수가 0.65p 후다닥 나왔고요. 자, 이날처럼요. 장 시작과 함께 매수 신호가 나왔거나 아니면 또
장 시작과 함께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순발력 있게요. 단기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항상 중국장이 열릴 때까지는 시장을 좀 기다리는 게 기본적인 매매 원칙입니다. 어쨌거나 아침에 단기로 0.65p 매수 파동이 나왔고요. 중국장 열릴 때까지 기다려 보는데요. 쭉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시간대네요. 그치요? 10시 15분에 생뚱맞게 보조 신호가 매도 신호가 나왔고요. 또 메인 신호도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이 매도가 맞나 안 맞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고 수급표를 보니까요. 자, 아침에는 외국인들이 갭상승을 시켜놔서 매수 파동이 한번 나온 거고요.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 크로스가 나는 게 거의 10시 15분입니다. 10시 15분 때 보니까 보조 신호가 매도 신호 나왔을 때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 크로스가 난 거고요. 메인 신호가 10시 23분에 나왔는데요. 보니까 자, 외국인과 개인의 물량 크로스가 10시 30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메인 신호가 10시 23분에 매도 신호가 나오고요. 조금 전에 봤듯이 외국인과 개인의 물량 크로스가 거의 10시 반부터 나왔는데 10시 반 부근을 보니까 이제는 중심선이 무너지는 구간이고요. 거기다 우리가 참고로 보는 장타 신호까지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발빠른 매매를 한다면 고점 매도를 한다면 자 3501호죠. 3501호가 지지를 했었는데 매도 신호가 나왔으니까 3501호가 저항받을 것이다. 그런 개념으로 일단 우리가 시장을 대응할 수 있고요. 아니면 나는 중심선이 무너지는 거 보고 확인할 거야. 그러면 34950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3501호나 34950 자리가 일단 매도의 영역이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외국인과 개인이 물량이 크로스가 나면서 외국인들이 뭐 하염없이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동이 생각보다 크게요. 자, 34950부터 시작해가지고 34890 그리고 자, 34950은요, 한 번 정도 눌림을 줬죠. 여기. 그쵸. 그리고 나서 시장이 이제는 골로 가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은 결국에는 34575까지 매도가 거의 3.75p 나왔는데 이것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면 장타 신호 4인방 중에서 갑선, 을선, 그쵸? 병선, 정선, 갑을병정이 다 무너지고 마지노선이 바로 이 파란선 근처에, 그쵸? 중심선이 있어서 갑을병정이 다 무너지면서 시장이 결국에는 34950부터 시작해가지고 34575까지, 그쵸? 거의 매도가 3.75p 정도 파동이 나왔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월 10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시장이 아주 그냥 역방향 타면 깡통 차는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1월 10일은요, 전날, 메인 신호 매도, 장타 신호 매도, 보조 신호 매도, 매도 신호의 연장선으로 시장이 계속 하락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장중에 신규 신호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쵸? 자, 요럴 때는 제가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 외국인과 개인의 물량이 크로스가 나는 구간에서 주로 타점이 많이 나오니까 같이 지켜보자고 말씀드렸죠. 자, 수급표를 보면은요, 장 시작하자마자 장 처음에는 혼조였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외국인과 개인이 물량이 일단 크로스가 나온 게 거의 9시 1분에 한번 났고요. 왔다 갔다 하다가 기관은 매수, 외국인은 매도로 대응하는 크로스하는 구간이 거의 9시 20분 경부터 시장이 이제 기관의 물량과 외국인의 물량이 크로스가 나면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쵸? 자, 기관은 빨간색, 외국인은 파란색 벌어졌죠. 그럼 9시 20분 때 우리 차트를 보시면은요. 자, 9시 20분 때 우리 차트상으로 보면 345.65가 당일 마디가 되겠죠. 옥색선이고요. 그치요. 그리고 또 전날 종가 부근에 형성됐던 마디 자리가 345.75입니다. 어차피 보조도 매도, 메인도 매도, 장타도 매도인데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 크로스가 나는 게 거의 9시 20분 때인데 장중에 특별한 신호가 없지만
매도이기 때문에 전날 종가 부근에서 아둥바둥 지지했던 자리가 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345.75고요. 당일 마디 기준으로는 345.65니까 요 부근이 가장 좋은 매도의 타점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뭐 상상 초월로 많이 빠져서요. 345.75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요새는 아주 매도가 겁나게 빠지는데요. 342.50까지 매도가 3.1% 정도 빠졌는데, 하여튼 간에 우리가 이날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거의 이 국내 선물에서는요, 외국인들이 주포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하고의 주포하고요, 방향이 틀려버리면 아주 헤어날 수 없이 아주 괴롭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외국인의 수급과 거의 같은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대응해야지 수익도 많이 나고 손실도 짧게 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월 11일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국내 선물이 해외 선물하고 디커플링이 돼가지고요. 시장 대응하기가 아주 까다로운 장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메인 신호가 매도, 보조 신호가 매도로 일단 끝났고요. 이날 새벽에 나스닥은 거의 0.75% 상승을 하면서 끝났어요. 그 영향으로 시장이 갭 상승을 했는데, 갭 상승하자마자 중심선 34515가 그쵸, 짱대 음봉으로 무너지면서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자, 메인 매도, 참고로 보는 장타신호 매도, 중심선 이탈, 보조신호 매수해서 매도로 바뀌는 구간. 그 구간이 34315입니다. 그 34315는 뭐냐면 바로 전날 종가 부근의 고점에서 그쵸, 저항했던 자리죠. 그 구간이 다시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34315 그리고 당일 마디가 34290부터 34225까지요. 매도가 후다닥 0.9% 정도 일단 매도 파동이 나왔는데요. 자, 보통 아침에 일찌감치 매매를 하려면요, 순발력이 좀 필요하고요. 이날 수급을 보면 장 시작과 함께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로 대응을 했고요. 기관과 개인은 계속 매수로 대응을 했습니다. 어차피 일단 시장이 중심선이 무너졌고 외국인을 따라간다면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날 종가 부근에 형성됐던 34315 이 근처가 무너지는 구간, 그리고 당일 마디 34290 이 구간이 때 매도가 돼서요 342.25까지요 짧게 한번 매도 파동이 나왔는데요. 자, 그리고 이날은요 금통위에서 금리 관련된 이벤트가 있는데요. 10시에 발표됐는데 금리가 거의 동결 수준으로 끝났습니다. 동결이기 때문에 뭐 인하가 아니니까 호재는 아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고요. 어차피 중국장 열릴 때까지 보니까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심선 34215를 뚫지 못하고 매수도 힘이 없고 매도도 힘이 없고, 또 이날은요 이제 나스닥 차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밤 10시 반에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큰 지표를 앞두고 있어서 외국인도 관망이고 하여튼 간에 시장이 왔다 갔다 진짜 할 게 없는 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국장도 간담회 많이 상승을 했는데 시장이 올라가지 않겠냐, 그런 기대 심리가 있는데요. 이 수급표를 보면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매도로 대응했고요. 중간에 개인들은 자꾸 저점에서 매수하는 게 보였어요. 자, 이런 구간에서 쭉 보니까 저도 뭐 매도를 칠지 매수를 할지 아주 고민스러웠는데,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구간이죠. 11시가 넘으니까 이 구간 때네요. 현재 시장에서 중심선이요. 그쵸? 저 위에 있어요. 중심선 아래에서 매수이기 때문에 저도 참 애매했습니다. 그쵸? 중심선이 여기였죠. 근데 중심선을 올라타기 전에 보면 이날 시장에서 저항 마디로 작용했던 자리는 34350입니다. 그쵸? 34350 이 옥색선에서 계속
두드려 맞았고요. 그쵸? 그리고 장타신호 4인방 갑을병정을 따져버리면 자, 초록선은 지지를 했고요. 그쵸? 파란선과 당일 마디 34350 근처가 중첩되어 있는데 이거를 뚫으면 한번 가지 않겠냐 계속 째리고 있었어요. 다만 중심선 아래이고 외국인들의 수급가 역방향이기 때문에 좀 매수를 해드려도 조심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인드로 보고 있는데요. 자, 이 구간이네요. 2시 15분이 되니까 자, 한번 해볼 만하다. 왜? 보조 매수, 메인 매수, 장타 매수. 세 개가 다 매수 신호가 나왔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일 마디 34350이 계속 저항이었는데, 34350을 뚫었고, 장타 신호 4인방 중에서 파랭이를 뚫었으니까 하얀선 근처까지 가지 않겠냐.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매수를 따라갔다면 34450부터 중심까지 한 박스, 중심부터 34475까지. 그래서 매수가 좀 외국인하고 역방향이지만 또 중심선 아래에서의 매수지만 우리가 이 신호대로 우리가 대응을 했다면 억지로 매수가 한 1.25p 정도 파동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월 12일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날 시장은요. 전날 종가 부근에 보조 신호나 메인 신호가 매도 신호가 확정됐고요. 장 시작하자마자 장타 신호가 매도 신호가 나오면서 줄줄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매매 원칙 중에 하나가 장중에 메인 신호나 그쵸 보조 신호가 어떠한 신호가 나왔을 때 그 방향대로 대응하자 그랬는데 9시 반 10시까지는 그냥 주구장창 흘러내렸습니다. 다만 우리가 수급표를 보면요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자, 이날 수급을 보면요 9시경이 될 겁니다. 9시경에 보면 외국인은 밑으로 팔고요. 매도고요. 기관은 올려치면서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 크로스가 난 게 거의 9시부터 있고요. 차트상에서 9시 구간은 어디냐면은 바로 당일 중심선 34305를 찍고 흘러내리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급을 갖고 내가 대응을 했다면 34305 근처가 일단 매도 타점이 되겠죠. 그러면 큰 수익이 났을 수 있고요. 또 장중 신호를 기다려 보니까요. 자, 이 시간대네요. 10시 40분에 47분에 매수 신호 나왔는데 현재 시장은 매도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매수를 버리고 매도를 따라갔다고 가정을 하면 매도 신호 나온 게 11시 17분이고요. 그 구간에서 한번 올려쳤지만 결국에는 34180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아랫단까지 요새는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빠집니다. 33930까지 여기서부터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네 박스 거의 매도가 2.5% 정도 나왔는데 최근 시장은 미국 시장하고 서로 다르게 가는 관계로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장이 상승을 했으니까 매수 아니겠어? 그런 마음으로 시장을 대응하면 요새는 아주 크게 다치는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당일 주포의 포지션과 맞춰서 방향을 잡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1월 15일 차트 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을 보면요. 9시 11분에 보조 신호, 9시 14분에 메인 신호, 매수 신호, 그리고 장타 신호가 9시 17분에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매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이날 시장의 중심이 340.55인데요. 그쵸? 갑을병정 중에서 초록이 근처네요. 340.55를 중심선을 돌파하면서 양봉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340.55에 낚시질 해도 좋고요. 중심선을 돌파해서 양봉이 나오는 구간 하프 눌림목이 되겠죠. 340.85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 구간이 일단 타점이 되는 것이고요. 수급표를 보면 그동안은 시장이 못 갔었는데 이날은 갭 상승을 시킨 게 외국인이고요. 수급상에서 변화가 뭐냐면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340.55나 340.85 근처가 일단 매수의 타켓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34215까지는 단타고요. 장타 신호 갑을병정을 따져보면 초록을 지지했으니까 파란선까지 가겠다. 파란선 근처에 마디 자리가 34180이고요. 파랭이를 돌파하니까 그 윗단, 그쵸?
을자리죠. 3, 4, 2.40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여기서부터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총 매수가 1.85p 나왔는데 우리가 중간 눌림목 뭐 340.85 근처에 들어갔더라도 한 박스 반 정도는 파동이 일단 매수 파동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국장이 열릴 때까지 시장의 모습을 쭉 기다려 보니까요. 자, 순간적으로 그쵸? 보조 매도, 메인 매도, 장타까지 매도 신호가 살짝 나왔는데 여기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시장이 매도면 외국인과 기관 아니면 외국인과 개인의 물량 크로스가 있을 것이다. 그런 개념으로 보니까 이 시간대가 10시 54분인데요. 자, 10시 54분 때는요, 뭐 외국인이 그냥 위에서 죽어라고 매수했기 때문에 저는 이 매도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나서 조금 더 시장을 보니까요, 바뀌는 거예요. 이 구간이죠. 메인 매수, 보조 매수, 뭐 장타까지 매수. 그렇다면 내가 이 구간에서 진입할 수 있는 마디 자리는 어디입니까? 3, 4, 1, 1호가 되겠죠. 어차피 시장의 주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을 따라하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3, 4, 1, 1호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3, 4, 1, 1호 좋죠. 그리고 나서 다음 목표가는 3, 4, 1, 80 근처가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침에 시장이 매수 파동이 나와서 가물병정을 볼 때 거의 을선에서 부딪혔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을선까지 가든지 아니면 3, 4, 1, 80까지는 가겠구나. 그런 개념으로 일단 시장을 보는 거죠. 보니까 자, 3, 4, 1, 1호부터 3, 4, 1, 80 딱 보니까 을선 찍었죠. 그쵸? 아, 얘는 힘이 없구나. 그러면 나는 3, 4, 1, 1호부터 시작해서 3, 4, 1, 80까지 매수가 0.65p 파동 한번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날은 이제 시장이 이제 그날 새벽이죠. 새벽에 미국장이 열리는데 조기 종료기 때문에 일단 수급에 힘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시장을 쭉 보니까 또 이 구간에 보니까요. 자, 보조 매도, 메인 매도인데 중심선을 이탈했는데 제가 그랬죠. 아까 이 전에도 이 매도 파동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진위 여부는 이때 외국인의 물량이 크로스가 나나 확인해 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구간, 이 시간대가 1시 45분, 거의 2시 때네요. 그래서 수급표를 보니까 수급이 계속 외국인이 매수 유지를 하다가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 이 구간이네요. 그쵸? 이 구간대가 거의 2시 10분, 뭐 1시, 그러니까 2시 근처에 외국인과 개인이 물량 크로스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구간은 그러면 매도도 한번 따라갈 만하다. 왜? 외국인과 기관 또는 외국인과 개인이 물량 크로스가 날 때 시장이 항상 방향을 튼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뭐 고점 매도를 못 쳤어도 최소한 중심선 근처에 34055에 매도를 들어가고 손절 15틱을 넣고 만약에 시장을 대응했다면 그 아랫단이죠. 34055부터 33990까지 이 구간에서도 짧게 매도가 거의 0.65p 파동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월 16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1월 16일 전날 1월 15일은요, 미국 시장이 이제 조기 종료로 일찍 끝났는데,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될 것은 뭐냐면, 미국장이 조기 종료가 되면요, 그 방향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조기 종료이기 때문에 시간도 짧고 시장이 움츠렸다가 그 다음날 위나 아래로 방향이 터지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빠지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 차트를 잠깐 보니까요. 8시 반이 되니까 그쵸? 장타 신호 매도, 뭐 메인 신호 매도, 보조 신호 매도, 올 매도이기 때문에 코스피도 이 영향을 받으면 많이 빠질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 정도의 어떤 센스는 갖고 시장을 대응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스피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어차피 그쵸? 메인 신호나 장타 신호는 전날 매도가 일단 확정됐고요. 보조 신호가 바로 매도 나왔는데요. 코스피는요,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나 어떤 매도 신호가 출현하면 조금 기다리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자리를 줍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나스닥 차트가 장타 신호, 매도 신호가 나와서 줄줄이 빠지고 있으니까 매도는 확정적이니까 시장이 혹시나 올라오면
갭을 메꾸러 올라오면 갭을 메꾼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전날 종가까지 쳐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요 구간의 마디 자리가 33990이 되고요. 당일 마디가 3401호입니다. 요 구간이 어떻게 보면 최적의 A 플러스 매도 자리가 돼서 뭐 결론적으로 따지면 저기 저점 중심까지 빠져서 결국에는 34640까지만 우리가 파동수를 계산해더라도요. 거의 매도가 일단 3.5% 정도 일단 빠졌고요. 코스피 차트를 하나만 놓고 우리가 보더라도 빠질 만한 근거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 근거를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면요. 현재 코스피 차트는요. 장타 신호 4인방 기준으로 보시면요. 그쵸? 갑선, 을선, 병선, 갑을병정선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외부 충격, 그치? 하락의 어떤 외부 충격만 있으면 시장이 왕창 빠질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벌써 생각하고 시장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저 나스닥 차트가 그쵸? 장 시작하자마자 장타 신호가 매도 신호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코스피는 왕창 빠지겠지. 그런 개념으로 시장을 보는 거죠. 그래서 3402로 34990부터 왕창 빠졌고요. 자, 제가 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바로 이거죠. 외국인과 이거 개인이죠. 외국인과 개인이 물량 크로스가 난 게 거의 9시 38분입니다. 그쵸? 그럼 9시 38분경에 우리 차트를 보면 9시 38분이 바로 요때입니다. 우리 차트의 33830이죠. 여기가 마지노선이었는데 왜 마지노선인가? 바로 아침에 요 34830을 빠질까 말까 하다 위로 쳐 올렸잖아요. 이제는 이 구간은 외국인과 개인이 물량 크로스가 나면서 33830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파동이 시작돼가지고 왕창 빠졌다. 따라서 우리는요, 항상 매매를 할 적에 당일, 그날 주포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관찰하는 게 이제 필수가 됩니다. 자, 1월 17일 차트 보겠습니다. 1월 17일은요, 장중에 메인 신호나 보조 신호가 특별한 신호가 출현하지 않고요. 전날 매도 신호의 연장 파동으로 주구장창 빠지는 아주 큰 하락장이 연출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간에서 우리가 차트를 좀 더 뜯어보면요. 먼저 중국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대에 중국장의 시장의 흐름을 보면 장 시작하자마자요. 그쵸? 짱대 음봉으로 시장이 거의 1.6% 빠지면서 일단 시장이 하락에 일단 부채질을 했고요. 자, 이렇게 장중에 어떤 특정한 신규 신호가 출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외국인과 개인,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 크로스가 나는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타점이 되면서 변곡점이 된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이날 수급표를 보면요. 바로 이 네모칸 친 자리죠. 외국인과 기관, 외국인과 개인이 물량 크로스가 난 게 거의 8시 59분, 9시부터 외국인은 매도로 대응을 했고요. 기관과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9시 근처가 어떻게 보면은 물량 크로스가 나는 구간이고요. 그 근처의 타점이 결국에는 우리가 진입하는 진입 타점입니다. 그러면 9시 근처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차트를 좀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요. 바로 9시 근처에 33650이라는 우리 마디 자리가 있으니까 이 자리가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타점이 되겠고요. 어차피 시장이 매도라면 이제는 이제 전날 종가 부근에 형성됐던 마디 자리가 바로 33585죠. 이 33585는 정화를 받을 것이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시장을 봤다면 33650, 33585 요 부분이 매도의 영역이 돼서 뭐 시장이 솔직한 얘기로 저는 한 이 정도 이 저점 중심이죠. 여기까지 33210까지 정도는 빠지면 다 빠졌다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10시 이후부터는 시장이 아주 급락을 해가지고 그만큼 더 빠졌습니다. 결국에는 매도가 거의 한 10% 정도 빠졌는데요.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특정한 신호가 없으면 이날 주포들의 그쵸 물량 크로스 나는 구간만 우리가 잘 챙겼어도 매도로 들어가서도 최소한 1.2%에서 2% 정도는 수익을 주는 구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월 18일 차트 보겠습니다. 연속되는 시장의 하락으로 시장 대응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데요. 이날 시장을 보면 뭐 보조 매도, 메인 매도, 장타 매도, 계속 매도 신호의 연장선상에서 시장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그냥 무조건 신규 신호 나올 때를 한번 기다려보자, 그런 개념으로 시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시장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9시 47분에 보조 신호가 매수, 그쵸? 메인 신호 10시 매수, 또 장타도 10시 4분. 쉽게 얘기해서 3개의 신호가 올 매수 신호가 나와서 매수를 할까 말까 아주 고민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자, 시장을 이렇게 놓고 보면요, 이날 중심선은요 33030입니다. 그쵸? 그래서 중심선 아래에서 이거 매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저께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과대로 반등 나오지 않나, 이런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 수급표를 보니까 이날 시장에 갭상승을 시킨 것도 외국인이고요. 외국인의 포지션이 하루 종일 매수였어요. 그렇다면 외국인을 믿고 한번 따라갈 만하다. 그러니까 중심선 아래이지만 보조 신호, 메인 신호, 장타 신호가 올 매수 신호가 나왔으니까 한 박스는 주지 않겠느냐. 그런 개념으로 일단 시장을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수를 진입해야 되는데요. 보조 신호, 메인 신호가 매수 신호가 나왔으니까 그냥 당일 마디가 329.05에 그냥 확 따라붙어도 되는데, 현재 시장의 흐름은 뭐냐면 중심선 아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려는 힘이 약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매수하는데 좀 저점 매수하자, 그런 개념으로 보면 32905도 좋은데, 이렇게 보니까 하프 눌림목이죠. 여기 점선 자리죠. 검정 점선 자리죠. 이렇게 보니까 32875 부근에서 자꾸 이렇게 옥신각신 싸우는 게 보였어요. 그러면 나는 어차피 매수할 거 32875 부근이 오면 거기서 한번 낚시질을 해보자, 그런 개념이죠. 그러면 32875 부근이 어떻게 보면 저점 매수가 되고요. 이제 32875에서 진입을 못했으면 이제는 32875를 찍고 반등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32905 부근에 따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내 마인드는 무조건 윗단에서 먹튀한다. 그러면 거기가 329.70까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의 한 박스 반 정도, 왜? 외국인의 매수의 힘으로, 그쵸, 파동이 나왔고요. 그리고 매수 신호가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쵸, 여기서도 살짝 깰까 말까 안 깨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 우리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32970까지 다시 한번 시도를 하고, 그 윗단이죠, 당일 중심선 33030까지 억지로, 그쵸, 여기서부터 한 박스 두 박스 매수 파동이 한번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제는 시장이 쭉 지켜보는데요. 원래 원칙은요, 여기 들어가서 매수로 뭐 단타를 치든지 중타를 치든지 하면 이제 매매 끝입니다. 다만 이제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쭉 시장을 보시면은요, 어차피 매수가 유지되는데요, 이 구간이네요. 자, 보조 매도, 메인도 매도가 나왔는데, 이럴 때 장타 신호를 참고하는 거예요. 장타 신호가 현재는 매수이니까 이 매도 치지 말고요, 매수 신호 나올 때 이 부근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 부근이 되겠네요. 339, 한 40 정도에 들어가서 그 윗마디 32970까지, 그렇죠? 숏으로 단타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시장을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신호대로만 했으면 이날 매수로 들어가서 2번 정도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 나왔고요. 자, 이 구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시가 넘으니까 이제 까꾸로, 그쵸? 보조 매도, 메인 매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신호가 나올 때를 이렇게 보니까, 자, 외국인의 수급은 현재 계속 매수 유지이기 때문에 매도 치는 것도 아주 찝찝했었고요. 이 시간대에 러닝 타이밍에 나스닥도 계속 장타 신호가, 매수 신호가 나올까 말까 해가지고요. 매도는 안 치는 게 좋겠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매도로 대응을 했다면, 매도라는 개념은 항상 박스가 이탈될 때 따라가도 늦지 않는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자, 328, 75,
32905 이 부근에서 왔다 갔다 거렸는데요. 매도는 최소한 그러면 얘가 훼손되면 따라갈 수도 있겠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328, 45가 무너질 때죠. 이 구간에 우리가 따라갔다면 그래도 최소한 32780 그리고 아랫단 그쵸? 32720까지 이 구간에서도 매도가 거의 1.2% 정도는 파동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국내 선물 매매할 때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진폭이 작게 움직이기 때문에 순발력이 없으면 시장 대응이 너무너무 피곤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냥 이어서 차트를 보시면요. 매도 파동이 한번 나왔고요. 또, 그쵸. 거의 종가 부근이죠. 메인 신호, 보조 신호 매수, 메인 신호 매수, 장타 신호 매수 나와서 그냥 이 부근에서, 그쵸. 짧게, 숏으로 여기서부터 요 정도. 거의 한 박스 정도 매수 파동이 나왔습니다. 자, 1월 19일 차트 보겠습니다. 1월 19일은요, 오전 내내는요, 장중에 어떤 특별한 신호가 없었습니다. 전날 새벽에 마감한 나스닥이 1.3% 상승을 해서 시장이 이제 갭상승을 했는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면요, 다른 건 없습니다. 장타 신호 4인방 중에서 얘가 갑이고요. 얘가 을이지요. 근데 갑선을 갭으로 뚫었기 때문에 위로는 그쵸 저항대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적당한 구간에 매수로 들어가면 수익을 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야 되고요. 자, 만약에 시가가 갑선과 을선 사이 이 중간에 만약에 시가가 형성됐으면 올라오다가요. 그렇죠? 갑선의 저항을 받거나 하여튼 시장이 어렵게 움직일 텐데 이날은 갑선 위에서 시작했으니까 시장이 매수를 한번 쌈박하게 가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일단 시장을 대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을 보니까요. 지지라인이 어디인가 보니까 9시경에 보니까 당일 마디가 33295 그리고 전날 마디가 요 빨간 선이죠. 그 자리가 33280입니다. 33295와 33280 지지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시장은 학습 효과이니까요. 33295나 33280 요 근처가 일단 매수 타점이 되고요. 다만 이제 시장이 갭 상승을 많이 했으니까 최소한 한 박스, 재수가 좋으면 두 박스 먹겠구나. 그러면 나는 벌써 33280, 33295에 진입한과 동시에, 그쵸? 무조건 단기로는 여기, 욕심을 내면 여기까지는 가겠구나. 33420까지 가겠구나. 끝.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효율적인 매매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급을 보니까요. 이날 시장은요, 외국인의 수급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매도로 대응을 했는데요. 외국인과 개인이 물량 크로스가 난 이 시간대가 거의 9시 8분 때부터 외국인들이요. 매도해서 더 매도로 일단 대응했습니다. 그럼 9시 8분에 우리 마디 자리가 어딘가 봤더니요. 바로 요 자리입니다. 우리 33420. 우리가 33295에 매수해서 33355 그리고 33420 여기 목표가인데 목표가를 찍자마자 외국인들은요 지속적으로 매도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는 외국인들이 매수로 수급이 바뀌지 않는 아주 괴로운 구간이 연속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가장 좋은 타점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국장이 열릴 때까지 시장의 모습을 쭉 지켜보니까요. 자, 계속 매수 파동이 이어지다가요. 중국장이 열릴 무렵 되니까, 그쵸. 이 구간이죠. 현재 외국인의 수급은 매도로 있지만, 현재 차트상으로 보면 차트는 이날 시장의 중심선은 저 아랫단이죠. 여기죠. 이 아랫단, 3291, 75니까 일단 중심 위니까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의 수급을 내가 차체에 두고 그냥 차트대로 대응한다. 그러면 이날 시장의 가장 지지 라인은 33295입니다. 자, 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진입했던 자리가 33295, 33280이잖아요. 그렇죠? 이 구간이 결국에는 거의 마지노선이라서 보조 신호가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박스로 보면 이 구간입니다. 그렇죠? 33295죠.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자, 보조 신호가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대응한다면 33295가 안 되더라도요. 중간에 하프 늘림 그쵸? 이 정도 되겠네요.
33325에 들어가서 그 윗마디 33355에 일단 단기 매수 파동이 한번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장을 쭉 보니까요, 계속 중심선 위에서 놀고,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수급은 조금 매도고 애매했었는데요. 자, 이 구간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한 2시간 넘으니까 이제는 종가 관리 하면서요. 자, 이 구간을 보면, 자, 메인 매수, 보조 매수, 참고로 보는 장타까지 매수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차트대로 대응했다고 가정을 하면 보조와 메인 신호가 다 신호가 나왔던 마디 자리가 33355입니다. 그쵸? 33355. 그러면 나는 33355에 진입함과 동시에 그 윗마디 33420 매수가 0.65p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날도요. 장 초반에 수급을 보고 대응해서 매수로 익절할 수 있는 구간도 나왔고요. 외국인의 수급은 조금 매도로 일관했지만 우리가 차트대로 만약에 대응했으면 매수 단타는 한 2번 정도 수익을 주는 구간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요. 1월 1주부터 3주간의 국내 선물 파동의 모습을 같이 봤는데요. 제 매매 기법이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상담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